가짜뉴스를 헬로보넬 헬머였습니다. 오늘 간만에 지카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설득은 제가 할게요.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존재감이 희미해진 그 지식의 칼. 이게 내가 괜히 들고 온 게 아니라 음. 주제 때문에 그래. 주제. 뭔 주제? 무슨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 사실 원래 민주노총에서 해야 되는데. 저런 거나 만들고 말이야. 야, 저런 게 뭐야? 이거 야, 광고주는 욕하면 안 돼. 하여튼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카리 좀 다루려고 살펴보니까 말이죠. 아, 이 새끼 아주 요즘 신기한 걸 하고 있어요. 취업의칼이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더라고. 지나 취업해가지고 일할 생각을 하지 말이야. 야, 뻘소리 하지 말고 네 영상이나 똑바로 만들어요. 요즘 가짜맨들이 치열하게 지구의 탈출구를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팩맨 아저씨는 갑자기 주식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개미들의 눈탱이를 치려고 하고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거든. 응. 이념으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이렇게 자위해서 소용이 없다. 돈에는 좌우가 없기 때문에 난 돈으로 대중에게 침투할 것이다. 돈으로 침투하려면 지가 돈을 써야지. 왜 남의 돈을 훔치려 그래 그거를. 어? 그리고 유튜브의 철학자 성재준 원장님은 그동안 떠들던 뭐 칸트니 바디우니 다 버리고 갑자기 결국충이 되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결국, 이해찬 결국, 조국 결국. 인터넷에 어뷰징 기사 쓰는 인사이트처럼 뭐든지 그냥 갖다가 그냥 결국을 붙이고 계신데, 아니 근데 막상 영상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어쨌다는 건지 얘기를 안 합니다. 총선 지더니 성재준 채널 결국. 게다가 우리 코사단의 핵심 윤서인 화배님께서는 쥐가 갑자기 역사 교육을 한대. 하여간 그래가지고 간만에 지카리 거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아, 이것도 눈에 팍 꽂히는 게 있습니다. 방송은 떠나라. 노조가 있는 회사가 노조 없는 회사를 못 이기는 이유. 아니 이거 제목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현대차 노조 엄청 빡세지 않나? 그래, 근데 그 현대차가 세계 5대 자동차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브랜드 세계 1위 폭스바겐, 2위 르노 닛산, 자 3위 도요타, 뭐 다 노조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아주 큰 노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무식의 칼을 샅샅이 파헤쳐서 개소리 좀 그만하라는 준엄한 칼침을, 아니 일침을 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카리의 노조 없는 회사가 짱이다, 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HP, 우버,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도 이 회사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노조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노조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노조가 없으면 경영자는 직원을 착취하고 급여도 적게 주는 거잖아요. 노조가 없는 직장은 노조가 있는 직장보다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비참해야 맞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아, 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말이죠, 지금 홀라 잘 나가는 이 글로벌 짱짱맨들, 이 회사들이 전부 노조가 없다. 이 회사들이 말이야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짱이야. 야, 무노조 짱짱맨이네 이거. 무노조 최고네.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겁나 답답하네 이거. 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욕하지 마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욕이랑 빈정거림을 좀 빼달래. 야, 여기랑 빈정거리를 빼면 어떻게 헬머스야 그게. 하여튼 최대한 좀 자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뭐 경쟁이 산업이니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단선적이고 무식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조 하나냐? 아니, 변수가 딱 노조 그거 딱 하나야? 원자재의 어떤 가격 변동이라든지 세금도 있고 회사 입지도 있고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경쟁사라는 변수도 있을 거고 기업활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변수가 한두 개야? 근데 갑자기 그런 걸 싹 지워버리고 넷플릭스는 무노조 경영을 해서 짱짱맨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슈퍼 경쟁력 비결은 뭐냐? 노조가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새끼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이 무노조 경영이겠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처럼 거대한 회사가 된 비결을 꼽을 때 1번으로 나오는 게 무노조겠어? 야, 그러면은 독일 같은 산업 강국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는 아예 노조가 그냥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해요. 너 노동이사제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럼 뭐 독일에 뭐 무슨 바이에린이 뭐 BMW니 하는 데들은 다 망에 자빠져야 되겠네. 야, 노조가 있고 없고라는 거는 그 회사의 상황이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일 뿐이에요. 노조가 있으면 망하고 노조가 없으면 잘 되고, 그거 하나만 따져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니?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내가 지금
지금 들고 있는 예시들은 음. 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삼성이나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건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회사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가 달라. 여기서 딱 삼성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건 아마존 정도야. 아마존은 되게 그냥 일반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삼성이랑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어. 야, 네가 말하는 방식이면은 한국에 노조가 없는 그 하청 기업들, 그 협력 업체들 그런 기업들은 무노조 경영하고 있으니까 다 나중에는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돼야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면은 왜 한국에 수만 개의 애플이 나오지 않는 거야? 한국 노조 조직률이 20%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얘 얘기하는 수준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 출연과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 1표를 보고 말이지, 아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 출연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 멍청아? 상관이 없는 두 개를 그냥 이어붙여가지고 그냥 그래프만 만들면 그게 상관이 있는 게 돼? 네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노조가 없어야 회사가 잘 된다, 노조가 없어야 회사가 잘 나간다, 노조가 없어야 노동자도 좋다. 여기에 과연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 걸까요? 집단에는 있답니다. 무려. 일단 한번 보시죠. 하버드대에서 무노조 회사들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업종을 골고루 분배해서 블랙앤데커, 일라이 릴리, 시알리스를 만든 거대 제약회사죠. 질레트, 그럼은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폴라로이드,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계, 제약, 생활용품, 군수, 테크 등 여러 개 카테고리에 걸쳐서 폭넓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 기대와는 달라요. 잠깐, 또 밑장빼기냐 이 새끼야? 여러분 지금 저 새끼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 확 지나갔죠? 폴라로이드? 휴레패커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망한 그 폴라로이드? 영광의 시절 다 가고 이제는 몰락한 회사의 상징이 돼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팔려나갈지 모르는 그 휴레패커드? 실적 계속 꼬라박으면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그 질레트? 2020년에 이 회사들이 왜 샘플로 나오냐고. 너 인마 삼성전자 사장한테 가가지고 네가 한번 따져봐봐. 사장님, 미래는 말이죠 폴라로이드에 있습니다. 우리는 폴라로이드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주장을 하면 싸대기 맞아 이 새끼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저거 좀 이상하죠? 아니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라며? 근데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의 모양이 왜 졌다고야? 그리고 왜 우리 쥐카리는 자료를 갖다 썼다고 했으면서도 무슨 자료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질 않는 걸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새끼들은 뭘 얘기하지 않는지가 뭘 얘기하는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야 쥐카라, 네가 얘기를 안 하면 형이 못 찾을 줄 알았니? 짜잔, 이겁니다. 톱급 비노조 회사들은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는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행이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발행 날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몇 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1981년 9월호. 뭐? 1981년? 40년 전? 야 시끄라, 너 1981년에 태어나긴 했냐? 형 그때 응애 하던 시절이에요.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2020년에.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려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왜 그런 자료를 못 갖고 오느냐? 간단합니다. 요즘은 무노조 경영 어쩌고 하는 거 그거 학계의 관심도 아니고 산업계의 관심도 아니고 심지어 경영계의 관심도 아니에요. 자, 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말이에요, 2010년대 이후로는 연구 논문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경영계 일선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 이 한경이나 뭐 매경이나 이런 이제 이 재벌들 똥꼬 빨아주는 이 매체에서나 침 질질 흘리지, 대부분의 경우에 노조는, 특히 일반 노조는 요즘은 이제 경영 비용의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헬마우스의 얘기냐? 아닙니다. 산업 얘기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분, 양 교수 전화 찬스 들어갑니다. 네, 여보세요.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최근 2010년대 이후로는 무노조 경영과 관련된 논문들이 잘 안 나온다. 이 이유가 뭡니까? 잘 찾아보니까 진짜 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은 사실은 90년대 다 나왔고 기업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언론에는 이제 노조 때문에 지금 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얼마 손실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경영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서 하기 때문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이런 데에 기사 나올 때 보면 현대차가 이번에 노조의 뭐 파업 때문에 혹은 임단협 때문에 손해를 이만큼 보고 엄청 경영 위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회사에서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워놨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임단협 때문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특근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맞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겁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결이 안 되면은 그건 진짜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런 경우 드물고 대부분은 그 계산 안에서 서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유리하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와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그것도 이제 경영 테크닉으로 이미 숙달을 한 상태다. 예, 그렇죠. 그리고 노조도 이제 예전처럼 경영 환경이 이제 그냥 계속 마냥 성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서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망하라고 하는 노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조합이 이제 메시지를 쓸 때는 당연히 강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문구 따다가 그냥 하면은 뭐 내일 당장 공산주의 올 것 같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무노조 경영 말고 요즘에 어떤 산업계나 경영계의 노동 관련된 관심은 뭔가요? 지금 가장 큰 거는 뭐 현대자동차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지금 사내하청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 같이 일하는데 이제 저쪽은 정규직이고 이쪽은 이제 사내하청 회사의 상용공 혹은 비정규직일 경우 이제 처우가 차이가 나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 지도도 그대로 받고 일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랬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고요. 실제로 그거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환을 좀 시키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이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기업 노조 형태로 포섭이 안 되는데 그들의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쟁점이죠. 네. 교수님, 조직되지 않은 노조는 다 민주노총 탓 아닙니까? 그 무슨 민주노총 탓이야. 그 마지막으로 네. 아니 이렇게 경영계에서도 관심이 없고 학계에서도 주요한 어떤 서브젝트가 아닌데 이 무노조 이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는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아직도 뭐 무슨 87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이 새끼들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된다.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카리가 저 1981년의 글을 가지고 무슨 야바위를 펼치느냐? 아주 기초적인 뻔뻔함을 발휘하는데요. 지가 인용을 한다고 해놓고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노조가 없는 회사는 급여와 복지 비용을 적게 지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실제로는 경쟁사보다 급여와 혜택에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인재를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급여와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대신 생산성이 노조가 결성된 회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높은 생산성 덕분에 이익률도 다른 회사보다 높았고 성장도 훨씬 빠르게 했습니다. 아니 시끄러. 어느 쪽이야? 좀 전에는 노조 없는 회사가 오히려 뭐 급여나 혜택 많이 준다며. 근데 그 다음에는 급여나 복지에 돈을 안 쓰고 생산성을 높인다? 아니 급여를 많이 지출한다는 거야? 적게 지출한다는 거야?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아니 어떻게 같은 영상 안에서 앞하고 뒤하고 얘기가 다르냐고. 자 여러분, 저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그 글을 왜곡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글의 첫 대목에 뭐라고 되냐면 한번 보세요. 대기업이 노조 없이 운영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임금 및 비용 절감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26개 부분 혹은 완전 비노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글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덕목만 봐도 우리 지카리가 왜 헛소리를 했는지가 보입니다. 센스 오브 케어링이라고 돼 있어요. 직원들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돌보는, 신경 쓰는 감각,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 잘 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돌보느냐? 철저한 평등주의, 직위에 따른 차별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부사장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이 같은 주차장을 쓴다. 그럼 보세요. 그런 회사들은 무슨 뭐 임원용인이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장님이고 부회장님이고 다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이거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고 같은 구매식당에서 밥을 먹어. 한국에서 말이죠. 노조 없는 회사는커녕 노조가 졸라 짱짱 센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항목 좀 보시죠. 경쟁력 있는 급여와 혜택. 노조가 있는 회사들의 합의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 왜? 그거보다 못 챙겨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노조가 없다고 해서 노조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노조 없는 회사를 일종의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노조 있는 회사보다는 더 잘 챙겨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센티브도 더 잘 챙겨준다. 노조가 없어도 회사가 잘 나가려면 저임금 저비용으로 할 생각을 포기해라 이겁니다. 오히려 노조가 없을수록 더 노동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혜택을 많이 줘라. 그렇게 해야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81년에도 40년 뒤에 너보다는 나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 글은 경영자들한테 하는 훈계야. 근데 거꾸로 그걸 가져가지고 노조를 훈계하고 있어요. 야, 노조 니들 없어도 회사 다 잘 돌아가. 니들 없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동원을 한단 말이야. 아니 지금 반대라니까.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노조랑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조가 있는 회사만큼, 노조가 있는 회사보다 더 잘해줘야 된다. 훨씬 잘해줘야 된다. 요새 그 기술 노동자들, 그러니까 최고 숙련 노동자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개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대접 잘 못해주면은 그냥 나가. 이 사람들 잡으려면은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나도 헬마우스랑 우리 PD님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이랑 정반대되는 글을 가지고 야, 하버드에서 이런 걸 썼네. 아싸, 이거 그대로 베껴야지. 야, 이런 색깔을 했을 거를 보니까 야, 치카라 너 진짜 어떡하냐. 쟤는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그 개소리를 쉴드를 치려고 하는 건데, 저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삼성이 노조 문제로 욕먹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노동자의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 이걸 침해해가지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야. 야, 그 삼성의 그 짓거리는 아이고 사장님 너무하셨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정법 위반이고 범법 행위고 결국은 헌법 파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조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그 무노조 경영맨들 지금 다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뭐해 줄줄이 철창으로 가셨지. 여기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이거든. 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잘 나가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무노조 경영?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테슬라? 야, 너는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냐? 야, 이거 좀 봐봐. 한국 매체에도 숱하게 보도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존 홀푸드 노조 활동 막으려고 직원 비디오 교육, 근로자 입 노조 활동 막는 테슬라, 겉으로만 번드르르, 꿈의 직장 구글 페이스북의 반전, 직원들 노조 파괴 주장, 왜? 파악해주지 말자더니 구글 노조 파괴 컨설팅 기업과 계약. 야, 이거 난리네 난리. 야, 이거 뭐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거? 아니 무슨 뭐 노조 파괴 컨설팅? 야, 이거 하는 짓이 그냥 한국이랑 똑같잖아. 참조 컨설팅이라고 있어. 그 수입회가. 이게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 다 똑같거든. 뭐 미국이라고 다르고 뭐 유럽이라고 다르고 일본이라고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글은 읽을 줄 알 거 아니야. 이런 기사라도 좀 찾아보고 뭘 만들려고 생각을 해봐. 그냥 너 좋아하는 구글에다가 아마존 노조, 구글 노조, 테슬라 노조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줄줄이 나와. 책을 1000권을 읽었는데 2012년 12월 31일에 1000권째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많은 양의 독서가 만들어낸 사고 체계를 여러분들이 매일 지식의 칼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책을 1000권을 읽었는데 40년 전 거만 읽었어요. 요즘 기사는 보지 않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짜맨들의 패시브 스킬 허수아비 때리기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돈과 안정성과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결성해서 싸우자고 떠드는 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직원들의 권리 신장일까요? 아니면 싸움 그 자체일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증거를 대볼까요? 삼성 코닝이 삼성에서 몇 년 전에 분리가 됐어요. 분리되자마자 코닝의 노조가 결성됩니다. 기존 협의회 조직이 있는 채로 노조가 결성된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가 노조가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 있던 조직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데 하도 가입이 안 되자 노조가 민주 머시기에 도움을 요청해요. 듣기로는 걔들이 와서 지원한답시고 꽹과리 치고 떠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조를 원하지 않는데 그냥 뭐 깽판 치고 뭐 자꾸 더 받아내려 그러고 이런 일부 사람들만 그냥 난리를 친다. 노조 만들어서 해먹기 위해서 눈이 벌건 사람들만 있다. 원래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삼성 코닝 사례, 삼성 코닝의 그 노동자들이 심심해서 그냥 깽판 치려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기사를 좀 찾아서 봐라. 이거 봐봐, 회사가 외국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고용 불안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노조를 만들게 됐다라고 기사에 다 소개가 돼 있잖아. 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조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주마다 항상 나오는 게 노조를 없애주면은 매각 비용을 더 높여준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지랄 연병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래. 노조 만들고 노조 참여하면은 막 자른다고 하고 협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깽판 치려고 노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밥줄 걸고 깽판 치냐? 씨. 근데 쟤는 뭐냐면 실제 노동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런 진짜 사람들, 진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 유튜브 바깥의 리얼 월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 무슨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노조 만들고 싶은 본능을 갖고 태어나냐? 너희만 태어날 때 응애 안 하고 막 투쟁 이러면서 나왔냐? 투쟁!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아니 회사가 족같이 구니까 막 사람 자르고 함부로 대하니까, 근데 혼자 싸우긴 힘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요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회사가 대량 해고를 하려고 한다든지, 월급은 쥐꼬리인데 맨날 야근을 시킨다든지, 부장 개새끼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징계는 내가 먹는다든지, 하여간 이런 족같은 경우를 당하다가 울분에 복받쳐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랑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지. 지는 노란 딱지만 붙여도 유튜브로 가 뭐 자기 탄압한다 이지랄하면서. 아 그리고 내가 노조에 있어봤잖아. 실제로 노조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상담을 하는 데는 무조건 거기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얘는 뭐냐면 지가 때리고 싶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내. 그래야 지가 때리기가 편하거든. 노조를 못 만들어서 환장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야. 아니 미쳤냐고. 아 미쳤니 사람들이? 노조 만들어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들,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보다는 대한민국에 500배, 1000배, 10,000배씩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생산과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힘을 보태고 있는 바쁜 노동자들이라고. 너처럼 그저 개소리로 코인 빨아먹는 GDP 기생수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처럼 한가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줄 알아? 물론 한국의 노조가 비판받을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거대 노동조합들 물론 문제 많죠. 오로지 정규직들을 위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임금과 복지를 누리면서 더 누리겠다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난리를 치는 노조들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많지. 심지어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같은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그 사람들한테 위험한 거 떠넘기고 그 사람들한테 저임금 떠넘기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 심지어 어떤 노조 보면은 그 신종 계급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한 시도를 막 해요. 그런 짓거리들이 말이에요.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기회를 끊고 소위 헬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축을 담당했던 거, 그거 부정 못하죠. 그걸 부정을 못하니까 민주노총이 뒤늦게라도 나서는 거야. 비정규직 노조들 조직해가지고 편입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 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덕분에 뭐 방송작가 노조 같은 신규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더해지면서 100만 명 돌파해가지고 제1노총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노조의 역할, 그런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좀 들춰내고 어딜 고칠지, 어떻게 고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직할이 너 같은 새끼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만들려고 하고 말이야.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 지랄을 하는 게 이게 국가에 한 톨이라도 도움이 되겠냐? 야, 쌀 아깝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제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방해만 좀 되지 말아라.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제대로 벌어먹고 살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해봐라. 알겠니? 광고주님과 지카리와 함께한 헬마우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이야. 헬 예!